자, 이번 영상은 제일기획 보고서 영상입니다.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주가에 반응할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 보고서 제목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컨센서스를 약간 합의한다고 처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양호는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광고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한 양상을 좀 띌 것으로 보이겠는데, 효율적인 비용 통제 역량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조금 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북미는 20년 대비 48% 성장, 21년도 매출액이 총 1천억 원대로 올라섰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과 함께 동사의 주요 사업 지역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TV도 잘 안 보고 뭐 스포츠 관람도 잘 안 가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굳이 광고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다른 플랫폼들 사이사이에 좀 영상 광고도 좀 껴놔야 되고, 다시 또 관중도 이제 유입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스포츠 관람 같은 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나. 역시 광고만 한 게 없거든요. 광고만 한 게 없고, 본 걸 사게 되고, 많이 들었던 뭐 학원을 가게 되고, 핸드폰을 사게 되고, 컴퓨터를 사게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광고만 한 건 없습니다. 네, 디지털 비중이 50%로 기록을 했고, 계열과 비계열의 고른 성장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메타버스 등 신규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광고주에 대한 영입도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그 업체 내에서 이 종목 내에서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고요. 그럼 주가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접점 정도이고, 배당락 이후에,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약간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지 않나 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월봉상으로 본다면 정말로 이게 고점 이후로 쭉 빠진 다음에 한 번도 그 주가를 회복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의 영향을 좀 직격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꾸준히 쭉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 번에 쭉 내려갔어요. 한 번 쭉 내려갔고, 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그려내야죠. 이제는 반등을 좀 그려내고, 35,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의 본주 대비해서 괴리율이 50% 정도 차이 나는 종목이니까 여기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괴리율이 50% 이상 벌어지기만 한다면, 보고서의 이제 판단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틀린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적으로만 보시 마시고, 지금 뭐 사업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고 거치고 있다. 근데 주가는 아직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세의 국면에 들어들면 그때 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 지금 22,000원이니까 24,000원, 5,000원 정도까지 주당 3, 4,000원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 영향을 받았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4분기에도 실적이 이대로만 찍힌다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당도 거의 한 1,500원, 1,600원 정도 줬기 때문에, 또 연초에 또 배당락으로 인하여 그 물량들을 또 소화하느라고 또 최근에 좀 하락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실 때 그때 매수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흔들릴 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광고 기획사인 이노션입니다. 자, 이노션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에 대해서 부합을 좀 하고 있고요. 판관비도 조금 매출 성장세에 따라서 추세 유지를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2분기와 3분기가 이제 미주 GP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탑라인과 이제 마진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어서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에도 담당 포인트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차의 모멘텀, 풀체인지, 페이스 리프트, 그다음에 차량 런칭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캡티브향 매출 저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플을 인수해가지고 추가적인 M&A도 또 남아있고, 메타버스 전환과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캡티브 향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일종의 보험 같은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좀 보험적인 형격을 좀 갖고 있다.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된다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 경기 불확실성, 여기도 마찬가지 의구심이 남아있고, 타 컨텐츠 사업에 비해서 좀 느린 면이 좀 주 원인이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지만은 붐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 그 다음에 차량 마케팅에 꽃을 피울 모토쇼, 그 다음에 BTL 재개와 그 다음에 온라인 연계, 그룹의 메타버스 시대를 겨냥한 모빌리티 전략이 탄탄한 성장의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좀 다른가 봅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이 주가 거의 무너진 주가죠. 무너진 주가. 일단 목표 주가는 83,000원. 83,000원이면 여기도 50% 정도, 지금 50% 정도 계류율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한 번 내려가고
횡보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내려가고. 물론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때 여러분들이 현금 여력이 없으셔가지고 매수를 못 하신다는 것도 저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이제 뭐 한 주당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금액이 좀 크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절을 쳐내고, 내가 지금 이 주가에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뭐 예를 들어 56,000원, 57,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그럼 한 주당 5,000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주식을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을 못 보더라도 본전치기는 하겠는가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 본전을 되찾으시고, 또 본전 되찾으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어딘가로 굴리는 게 낫겠죠. 본인이 이제 소유한 종목이 지금 당장 갈 종목이 아닌데 이거를 버티기도 힘들다면,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각이 나신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되겠죠. 더 들고 있다가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시장이 조정이 더 나와서 뭐 진짜 요즘 시장에서 20% 30%는 말도 안 되게 빠지기 때문에 존버하다가는 물 팔 기회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치에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끝나고 그 제네시스 나오고 뭐 기아 EV차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실제로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시장에서 관심도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스물스물 내려와서 그 광고 업체들이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 하지만 좀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나무랄 때가 좀 없어 보이고, 물론 4분기 실적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폭이지만은 그래도 뭐 성장을 뭐 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사업이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PER을 봤더니 20배가 다 넘지 않는 걸로 봐서 연간으로 다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EPS 보면은 돈을 또 잘 벌어요. 그죠? 생각 대비 좀 잘 벌고 있어서, 과연 이 광고 업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제 현대차를 계속 믿고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 부족이 이제 해결이 돼야 뭐 페이스리프팅을 하든 뭘 하든 판매를 할 수 있어야 이제 광고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좀 이노션 자체도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노션 제일기획은 당분간도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하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있겠지만 하락을 할 텐데, 이 하락이 언제 끝날 거냐? 차량 반도체가 끝나야 가능하겠죠. 차량 반도체가 끝나야 기업에서 이제 차가 굴러가는데 생산이 된대. 그럼 당연스럽게 그리고 팔기 위해선 광고를 하겠구나. 광고를 하려면 이노션 제일기획 떠오르겠죠. 물론 이노션이 현대차를 전담하기 때문에, 이노션은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이 반도체 수급 부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좀 광고들을 좀 잘 따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잘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두 종목 둘 다 50% 정도 계율이 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하반기라고 하도 지금 주가상으로는 이노션이 훨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노션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일기획은 뭐 소소하게 50만원 정도만 매수, 100만원 정도만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제일기획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빠르게. 그거는 또 이제 그거에 따라 좀 상황에 좀 대응을 좀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광고 기획사들에 대한 제 영상이었습니다. 제일기획과 이노션.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